평소 어디를 이동할 때 계단만 나오면 한숨이 나오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 되기 전에 건너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또 적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 감소가 50대 이후로 가속화된다고 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은 20대와 비교해 약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및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한 근감소증은 낙상 및 골절 위험을 증가시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근감소증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노화로 인한 호르몬 감소로 인해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감소증이 노화로 인한 호르몬 영향이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원인, 첫 번째로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육류 등을 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요. 노화로 인해 소화기능 저하나 식욕부진, 기타 이유로 인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쇠약이나 스트레스 노출, 과로 등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 염증은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합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죠. 세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없어집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을 유지할 만한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유발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도 근감소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근육량, 신체 구성, 그리고 건강 상태를 추적했는데 나이가 들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량도 함께 감소했으며 근감소증이 진행될수록 신체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활동적인 사람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고 걷는 속도와 같은 신체 기능 지표가 근감소증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사망률 증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연구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2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감소증은 신체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약도 없다는 근감소증인데요. 제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요.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2명 중 1명이 단백질 결핍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 아미노산은 근육 세포로 이동하여 새로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또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근육을 성장시키죠.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 먹는 양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약 1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70kg라고 한다면 하루 약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을 치료하거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하루 약 1.2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을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걸쳐 균형 있게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단백질을 균형 있게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약 20에서 30g의 단백질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데 충분하며 이 양 이상을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 합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섭취 시
참고 바랍니다. 또 운동 후 1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손상을 복구하고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근육이 단백질 합성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식품별 단백질 함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식품별 단백질 함량을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 함량 확인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혼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질 좋은 단백질을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감소증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걷기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만 했었는데요. 근감소증을 겪으면서 관절염부터 목 디스크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체형교정센터에서 운동을 배우면서 코어 운동과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감소증을 해결하기 위해 꼭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근육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력 운동은 근감소증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핵심이자 꽃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가해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근섬유가 손상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를 복구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 섬유가 더 굵어지고 강해집니다. 또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여러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특히 근감소증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근력 운동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근감소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염증은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합성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력 운동은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근감소증에 좋은 근력 운동, 제가 실제로 교정센터에서 배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 효과는 좋은 근력 운동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내발기기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릎을 살짝 듭니다. 무릎을 든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것을 5세트 정도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부상이 적은 전신 근력 운동이자 코어 운동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머리부터 등, 엉덩이까지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더불어 자세 개선과 신체 균형도 높일 수 있어 낙상과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동 외에도 플랭크 등의 코어 운동도 강력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근감소증 예방하는 방법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타민 D 관리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단백질 합성에 도움을 주는데요. 햇볕을 하루에 10분 정도 쬐거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섭취 시 염증을 줄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몸에 충분치 않으면 근육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핵심 방법은 첫 번째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 예방 및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근감소증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